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가 되었습니다. 63세에 제가 알았더라면 그 시간과 마음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요. 사람들은 묻곤 합니다. 노년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평생 모은 재산일까요? 멋진 집일까요? 아니면 자녀들의 성공일까요? 저는 75년을 살아오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노년의 행복은 바로 좋은 인간관계에 있다는 것을요. 제 이름은 김명자입니다. 올해 78살이 되었습니다.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네요. 교직에 있을 때는 수많은 아이들과 학부모, 동료, 교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는 더 다양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지요.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느냐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63세 환갑을 넘기고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저는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소중해지고 그 시간을 누구와 보낼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어떤 사람들은 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제 에너지와 행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오늘 저는 제 경험을 통해 깨달은 63세 이후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 5가지 특징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배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소중한 노년을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지혜입니다. 첫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특징들은 일시적인 실수나 갈등이 아닌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 알고 지낸 친구인데 이제 와서 관계를 끊을 수는 없어요.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누구와 보낼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63세 이후 여러분의 삶에서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년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제 동창 모임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김영순 씨라고 매번 만날 때마다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자녀들이 얼마나 섭섭하게 하는지, 몸이 얼마나 아픈지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저까지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어요. 동창 모임에서 우리 모두 60대를 넘긴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오름을 보며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영순 씨는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 다리가 아프다며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풍경을 감상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젊었을 때 왔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뭐 하나라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날 저녁 우리 일행 중 한 명이 작은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모두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작은 케이크와 샴페인을 준비했죠. 그 순간에도 영순 씨는 이런 것에 돈 쓰지 말고
각자 용돈으로 나눠 가지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파티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고 수고한 친구의 마음은 상처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순 씨는 사실 우리 모두보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녀들도 모두 훌륭하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건강도 크게 나쁘지 않았죠. 그럼에도 그녀의 대화 속에는 항상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불평은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한 번 그런 패턴에 빠지면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면만 보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요. 노년에는 신체적으로 아픈 곳이 생기기 마련이고 삶에서 아쉬운 부분도 많아집니다. 저 역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매일 아침 통증을 느끼고 가끔은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이 뜸할 때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제가 교사로 일할 때 읽었던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이 커진다. 불평에 집중하면 불평거리가 더 많이 보이고 감사할 것에 집중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보인다는 거죠. 영순 씨는 항상 문제와 불만에 집중했고 그래서 그녀의 세상은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에너지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까? 그 후로 저는 영순 씨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줄이고 동창 모임에서도 적절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오랜 친구인데 어려운 시기에 외면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지요. 하지만 저는 영순 씨를 완전히 끄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녀와 보내는 시간의 양과 질을 조절한 것뿐이었습니다. 큰 모임에서는 여전히 만나고 인사도 나누었지만 1대1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피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 마음이 가벼워졌고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능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 새들의 지저귐, 이웃의 친절한 인사.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로 다가왔습니다. 불평하는 사람과의 거리를 두니 제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온 것이죠. 이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언합니다. 63세가 넘어서까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경쟁하는 사람입니다. 박정우 씨는 우리 동네 노인회관에서 만난 분입니다. 처음에는 활기차고 열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분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비교와 경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직업, 손주들의 대학, 여행 간 곳, 심지어는 복용하는 약의 개수까지.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대기업 부장이야. 자네 아들은 어디 다닌다고 했지? 우리 손녀는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어. 요즘 젊은이들은 공부를 안 한다지만 우리 손녀는 달라. 이런 말들이 정우 씨의 입에서 자주 나왔습니다. 한 번은 노인회관에서 건강 체크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혈압과 혈당을 재고 간단한 신체 검사를 받는 날이었죠. 정우 씨는 자신의 검사 결과를 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가가 비교했습니다. 자네 혈압이 140이라고? 나는 120이야. 역시 매일 아침 운동하는 사람이 다르지.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63세가 넘으면 경쟁보다는 함께 나누고 즐기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구의 자녀가 더 출세했는지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 말이지요. 경쟁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긴장하게 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노년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이런 관계는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정우 씨와 마주치면 인사는 하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대신 서로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른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저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세 번째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이강일 씨는 제가 4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함께 교직에 몸담았던 동료였지요. 그는 퇴직 후에도 옛날이 좋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생각에 대해 항상 비판적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거부했고 젊은 세대의 생각이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예의가 없어. 이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있어. 새로운 기술, 그런 거 배워서 뭐 하겠어. 우리 나이에. 이런 말들이 강일 씨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와 달리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손주들에게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에 대해 물어보았지요. 그러다 보니 손주들과의 대화도 더 깊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강일 씨와 만날 때마다 그의 부정적인 시각과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가 저를 답답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런 거 필요 없어 라며 일축해버렸고 젊은 세대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지요.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점점 고립되고 소외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우리의 뇌를 젊게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변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아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저는 강일 씨와 여전히 가끔 만나지만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하고 싶을 때는 다른 친구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노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고 확신합니다. 네 번째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동네에서 알게 된 신현숙 씨는 처음에는 다정하고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저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해서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거나 밤늦게 집에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최대한 들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현숙 씨의 요구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제가 개인적인 약속이 있다고 말해도 그런 약속보다 나를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몸이 좋지 않아 거절했을 때는 이웃끼리 이럴 수 있나요? 당신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라며 저를 죄책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제 딸이 이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시간과 에너지도 소중해요. 도움을 주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줄어들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우리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의 필요만을 중요시합니다. 저는 결국 현숙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숙 씨, 저도 제 시간과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이라면 언제든 도울 수 있지만 일상적인 일은 계획을 세워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그녀는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로 변화했습니다. 63세 이후에는 자신의 삶에 집중할 권리가 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온 분들이 많을 테지만 이제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존중해 주는 관계를 선택할 때입니다. 5번째는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67세에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림에 관심이 있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미뤄두었던 취미였습니다. 퇴직 후 마침내 시간적 여유가 생겨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실력이 늘어 작은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랜 친구 중 하나인 박미자 씨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 나이에 그림이라니. 그냥 집에서 편히 쉬지. 우리 나이엔 새로운 걸 배우기보다는 몸 관리나 잘하는 게 중요해. 미자 씨의 말은 겉으로 보면 걱정하는 말 같았지만 사실은 제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제가 그림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냥 취미로 가볍게 하지.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있어. 이 나이에 전시회라니 부담스럽지 않아. 라는 말로 저의 열정을 꺾으려 했습니다. 노년기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장의 과정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변에는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이제 와서 그런 걸 배워서 뭐해. 그냥 편하게 쉬지. 라는 말로 우리의 도전의식을 꺾으려 합니다. 때로는 이런 말이 걱정이나 관심으로 포장되어 있어 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미자 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제 길을 갔습니다. 오히려 같은 수채화 수업을 듣는 새로운 친구들과 더 가까워졌고 그들과 함께 전시회를 준비하며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그림은 지역 노인복지관에 전시되었고 여러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63세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꿈꾸고 도전하고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5가지 특징을 되돌아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 항상 경쟁하는 사람,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 이들은 모두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노년기에는 체력도 줄어들고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누구에게 쓸 것인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관계에 투자하고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오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런 관계에 쏟는 시간과 에너지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모임에서 인사를 나누는 정도로 관계를 유지하고 깊이 있는 시간은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3세 이후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 항상 경쟁하는 사람,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 이들 모두 우리의 노년을 지치게 하고 행복을 앗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은 소중하고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지 선택할 권리는 당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63세가 넘었더라도, 아니 오히려 63세가 넘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중에는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관계를 단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새로운 관계로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함께 나눌 좋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 많은 노년의 지혜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조언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더욱 빛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